최근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차 전지와 로봇 다음으로 차기 주도 업종 이 반도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 이 마이크론 실적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상 최대 적자를 발표했어요. 다행히 주가는 반등을 했지만 이 실적을 놓고 봤었을 때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을 했고 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마이크론은 그래도 출하량이 증가한 회사입니다. 예. 이번 실적에서 디램 출하량도 15% 증가했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한 8%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재고 자산을 좀 줄였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재고 자산은 한 2.8% 정도 줄였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삼성 하이닉스는 재고 자산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하량도 마이크론하고는 달리 이제 좀 출하량이 감소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이크론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마이크론이 그러면 왜 이렇게 출하량이 좋았을까를 놓고 보면 스페셜 딜이라고 해서 보통 킹스턴과 같은 그런 메모리 모듈 회사한테 할인된 가격으로 좀 많이 판매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재고를 줄인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디램 회사들의 재고가 고객사 재고와의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듈 회사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재고가 좀 이동하면서 출하량이 좀 생각보다 좋았고 재고도 생각보다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제 2분기 가이던스에서 이제 영업 이익률도 그렇지만 매출 총이익률이 좀 1분기보다는 좀 완화될 거라고 예. 봤어요. 좀 매출 총이익 적자폭이 좀 주는 거로 그거만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은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감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25% 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우리 다른 두 기업들의 감산 규모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론은 이제 추가 감산 이야기를 했고 SK 하이닉스는 추가 감산에 선을 그었어요. 그럼 남은 기업은 역시 삼성전자인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바라보세요?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자연 감산은 하고 있습니다. 예. 화성에 있는 일부 라인에 대해서 라인 재배치나 이런 걸 통해서 자연 감산을 하지만 시장이 모두가 기대하는 게 이제 인위적 감산을 좀 그쵸. 요구하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삼성이 이제 인위적 감산을 만약에 같이 참여를 한다면 예. 우리 디램 같은 경우에는 고정 가격이 저희가 4분기에 반등으로 보고 있는데 한 분기 정도 앞당겨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디램 가격이 이제 다음 4월부터 이제 곧 4월이지만 한 2분기에 또 두 자릿수 하락을 하면 예. 거의 이제 9분기 연속 하락이고요. 3분기에 혹시 감산을 동참 안 한다면 3분기에도 또 소폭 하락하거든요. 예. 근데 결국 이제 2년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봐도 꼭 감산을 안 하더라도 4분기에는 자연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는 아니더라도 이 4분기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좀 주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대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주가는 엇갈리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 외국인들이 사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파는 모습인데 이거를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삼성은 감산을 별로 안 하니까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게 있고, 시장 감산을 안 하는 배경에는 역시 그 체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조금씩 외국인들은 상승에 대해서 좀 더 높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감산을 안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적게 해서 자연 감산을 예. 하니까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DDR5 시대로 가죠. 이제 DDR5라는 칩 자체가 DDR4보다 되게 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DDR5 칩을 DDR4 수준에 육박하게 줄이려면 예. EUV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EUV 장비가 누가 많이 갖고 있냐 보면 삼성전자가 디램 회사 중에서 마이크론은 아직도 네. 없고요.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EUV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DDR5 출하량이 증가하면 커지는 DDR5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감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반도체 업황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2분기에는 그래도 조금은 기대해봐도 될까요? 2분기는 좀 힘들고요. 빠르죠. 2분기는 마이크론 실적도 네. 거의 같은 매출 가이던스 줬고요. 그냥 영업이익률만 소폭 떨어지는 거로 마이너스 56%에서 네. 마이너스 51%인데 2분기는 좀 마른 것 같고요. 3분기라도 조금 3분기는 가격은 좀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이제 하락폭은 거의
완만해질 것 같고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자릿수 초반 정도로 가격을 하락합니다. 다만 이제 출하량을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거는 3분기에도 사실 아이폰 15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서버 단에서는 전체 서버는 되게 안 좋고요. 다만 이제 DDR5와 관련된 그 일부 이제 사파이어 레피지가 장착된 그런 서버들은 3분기에 전체 서버의 한 20% 가까이 될 것 같고 요 두 가지는 좋은데 예. 전체를 놓고 보면 3분기도 수요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이르면 4분기 아니면은 좀 내년을 봐야 될까요? 일단 4분기는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DDR5 침투율도 올라가고 아이폰도 좀 더 많이 팔리니까 4분기는 저는 좋게 보는데 네. 또 2024년을 놓고 보면 어쨌든 또 상반기는 또 계절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4분기에 조금 좋았다가 내년 1분기는 그냥 V자로 가기보다는 4분기 추진 좀 유지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 또 이슈를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 반도체법이죠. 이거에 따른 국내 반도체주 영향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이제 미국 네.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내용들을 그쵸. 공개를 하는 그런 건데요. 근데 사실 뭐 삼성이야 이제 테일러의 어쨌든 파운드리 공장, 그리고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후공정 라인에 대해서 북미에 대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쪽에서 받을 수 있고 이 반대 급부로서 이제 중국의 투자가 제한이 되고 맞아요. 뭐 이런 불편한 점들이 좀 있겠죠. 그렇지만 뭐 어떤 형태로든 제가 봐도 뭐 그런 반도체법에 관련된 그런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클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뭐 그쵸.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였던 것 같고 이제 일각에서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반도체 장비 또 수출이 예. 이제 새롭게 이제 어쨌든 재갱신할 때 예. 불확실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 공장을 좀 의미 있게 고도하지 못한다. 예. 그게 좀 한계인 거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에서의 비즈니스가 막히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규제에 있어서 제일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 약간 이거랑은 별개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계속 이제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로 이제 선정을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낸드에 있어서 YM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켓쉐어라고 표현보다는 이제 웨이퍼 기준으로 생산 캐파 마켓쉐어로는 한 6% 되거든요. 예. 거기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예 힘들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낸드 가격이 좀 덜 빠져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제일 또 이협적인 회사 하나가 미국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분기만 놓고 보다도 D램의 ASP는 한 20% 이상 빠지는데 낸드는 한 15%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규제가 또 예. 꼭 나쁜 건 점만 있는 건 그쵸.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뭐 큰 우려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한번 조금이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이 반도체주 주가 앞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소부장주 중심으로 좀 탄력성이 좋아요. 이 반도체 주가 끔투를 그는 모습인데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세요? 뭐 근데 사실 최근에 소부장도 보면 메모리 반도체 장비나 뭐 메모리 반도체 소재 이쪽보다 주로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뭐 소재 아니면 뭐 파운드리 관련해서 장비 회사들 뭐 그리고 우리가 후공정 관련해서 뭐 오사트와 관련된 이런 쪽이 되게 강하거든요. 예. 그럼 왜 강한가를 보면 삼성 파운드리가 어쨌든 TSMC 대비 많이 열의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어쨌든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 디자인 하우스든 아니면 후공정 관련된 그런 장비 회사든 아니면 또 일부 소재 회사든 우리 반도체 전반적으로 파운드리 뭐 EUV나 이런 쪽 소재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되게 주가 흐름이 좋은 그렇더라고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DDR5 수요가 좀 많아질 거니까 그 관련된 패키징 회사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전반적으로 전체 업황은 안 좋은데 여기만 좋은 게 아니라 삼성이 약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력사들이 주가 흐름이 좋다. 이렇게 저는 요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센터장님께서 일본 대만 기업 방문 리포트를 내셨는데 이 외국 반도체 기업들 좀 상황이 어떤가요? 사실 우리보다 훨씬 좋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고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네. 많습니다. 특히 재고 자산 자체가 역대급이고, 근데 저희가 이번에 뭐 대만에 뭐 예를 들어서 TSMC든 예. 아니면 일본의 주요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 그리고 무라타 같은 뭐 패시브 회사들을 좀 다녀왔는데요. 뭐 업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게 일단은 반도체 장비도 메모리 장비만 설비 투자가 한 40% 줄지
이 로직 파운드리 쪽은 한 10%에서 15%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그쪽도 상대적으로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일본의 웨이퍼 만드는 뭐 시네츠, 썸코 이런 데는 올해도 웨이퍼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도 되게 괜찮고요. 네. TSMC는 1분기가 좀 안 좋은데 2분기부터는 또 아이폰 들어가는 또 그쵸. 신제품인데 또 이게 웨이퍼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TSMC도 상황이 생각보다 좋고, 또 무라타나 이런 MLCC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산을 세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업황이 좀 빨리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 대비 일본 대만 기업들은 상태가 좋다. 상태가 좋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빼고 해외 기업들은 좀 상태가 좋다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뭘 봐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한테 예. 필요할 게 뭘까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수요 관점에서는 또 뭐가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예. 결국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는 이렇게 뭐 좋았다 나빴다 하고 감산하고 이런 사이클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 이제 로직 파운드리에서 예. 우리가 중기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저는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기술적인 협력 이런 쪽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단에서는 수요가 너무 지금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말고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수요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예. 가을에는 이제 애플이 그쵸. 컴백하면 이제 랜드 수요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예. 그 네 개의 기업을 말고는 수요가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특정 기존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야 되고, 그 중심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자동차든 자율주행 자동차든 아니면 뭐 XR 기기든 이제 이런 시장이 이제 언제 좀 의미 있게 형성되느냐, 예.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 계속해서 기술이 어려워지거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사트와 관련된 새로운 패키징 기술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3나노 이하의 예. 그 로직 파운드리에 있어서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전체적인 기업 발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꿈틀거리는 게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뭐 그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좀 관련된 협력사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뭐 EUV도 있고 뭐 차세대 뭐 전력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좀 눈여겨볼 분야가 어디라고 보세요? 뭐 최근 들어서 삼성의 가장 큰 행보는 어쨌든 간에 그 후공정에 좀 초점이 많기 때문에 후공정 그런 뭐 2.5D, 3D 그다음에 칩넷 구조에서 생기는 다양한 뭐 그런 테스트 수요 이런 예. 부분들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이제 저전력 고성능으로 가는 이제 척경은 예. 뭐 D램에서도 EUV를 쓰지만 이제 로직 파운드리에서도 3나노를 쓰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도 이제 원가 경쟁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ASML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예. 뭐 어쨌든 뭐 최근 들어서 우리가 그 포토 마스크를 좀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펠리큘에 대한 또 국산화 시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V하고 저는 오사트 쪽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